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현웅. 네,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취임식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난처한 상황에 있었다고요? 네,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뭐 취임식에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네. 그런데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뒤에는 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네. 했는데 네.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 의사당 중앙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수년간 극단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이 우리 국민에게서 권력과 부를 뽑아갔다. 네. 지금 우리 정부는 간단한 위기조차 관리할 수 없다. 뭐 이러한 말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맹비난했는데요.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함께 이 연설이 진행되는 바로 뒤에 아이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말 그대로 일렬, 어떡해요. 일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관하고 있었는데. 예, 이 연설하는 장면을 비추다 보면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네. 또 바이든 그렇죠.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을 수밖에 없었는데 점차 표정이 굳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뿐만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이른바 바이든 지우기를 예고했는데요. 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 등을 담은 그린 뉴딜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취임식에서 또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인데 이번엔 챙이 커다란 모자를 썼더라고요. 네, 아마 이유가 이 있을까요? 의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눈이 안 갈 수가 없었을 것 네. 같습니다. 흰색 블라우스 셔츠에 짙은색 코트를 입고 등장했는데요. 머리 위에 이 챙이 넓은 모자가 쓰여져 있어서 그 부분이 특히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웬만한 각도에서는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네. 아. 특히나 좀 고개를 숙이면 표정까지 가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볼에 입맞춤을 하려다가 챙 때문에 입술이 닿지 않는 모습도 연출이 돼서 네.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네. 현재 언론에서는 이 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모자가 너무 넓어서 눈을 가리는 바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라면서 네. 단추를 단단히 여민 코트 그리고 얼굴을 가린 모자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냈다라고 네. 하면서 국가의 새 얼굴로 인사를 하는 취임식으로 보자면 이례적인 의상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CNN은 냉정해 보이고 약간은 투쟁적인 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멜라니아 여사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데 네. 이를 반영한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취임식 의상, 뭐 모자, 코트 이런 것들이 뉴욕 디자이너 제품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미국 경제를 강하게 되살리겠다는 트럼프 네. 대통령 공약에 초점을 맞춘 선택이 아니냐 아하.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백악관을 떠나는 질 바이든 여사는 보라색 의상을 선택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네. 현지 언론들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이 보라색 의상을 입음으로써 정치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가상화폐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 안 할지 관심을 모았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가상화폐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이 코인들의 시세가 훌쩍 그렇죠. 뛰기 시작했죠. 네네. 비트코인으로 보자면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그리고 취임식을 앞두고는 10만 9천 달러대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11만 달러 네.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많이 모였는데요. 네. 하지만 취임사 또 이어진 행정명령 등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언급이 없자 이후 시세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한때 10만 달러 붕괴 위기까지 내몰리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한 10만 2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리플, 솔라나와 같은 코인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와 함께 주목받았던 도지코인 등도 함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그 의지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최근 사임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마크 우에다 위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나아가서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폴 애트킨스 위원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화폐 추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불법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서 침입한 인원까지 한 17명을 더해서 총 6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내 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서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에 3명에 대해서는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자, 인원이 얼마나 더 늘지 상황을 지켜봐야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일 현장에서 찍은 영상 또 찍힌 영상을 지워달라는 호소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의 얘기인데요. 네. 시민들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지워달라면서 해당 영상들을 올린 유튜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영상들이 체증 영상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얼굴이 나오면 다 잡혀갈 수 있으니 지워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 대표는 앞서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선물을 보낸다고 했던 대상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한데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경찰의 대응으로 인해서 시위자들의 감정이 극도로 자극된 결과라고 했고요. 경찰이 서부지법 진입을 방관했고 마치 폭동을 유도하려는 계획된 방조 행위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관광지가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어디예요? 네, 넘치는 쓰레기로 감당이 안 되는 유명 신혼여행지이자 또 휴양지 바로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예. 최근에 현지 언론에서 관련된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리를 찾은 관광객이 1,50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많죠. 네. 한 해 전과 비교해서 11%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다고 네. 하는데 네. 사실 그 전해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만 해도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이런 쓰레기 문제가 점차 줄어갔는데 2023년부터 관광객이 다시 급증하면서 주요 관광지에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매년 발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16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중 30만 톤 정도가 플라스틱 쓰레기고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가 현지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쓰레기의 3배가 넘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넘치는 쓰레기도 문제겠지만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게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매년 3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현재 바다로 네.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는 이 파도와 함께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이 바다로 남부 해변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네. 온통 해변가가 이 쓰레기로 뒤덮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네. 했는데요. 아하. 이러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관광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지금은 15만 루피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000원 수준인데 네. 이후에는 상향하겠다라는 내용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발리주 정부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아니다. 관광세 부과보다는 신규 호텔을 계속 짓고 또 비치클럽 같은 것들을 계속 짓는 네. 게 더 문제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발리 북부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면서 관광객을 분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또 파도 타기의 성지라서 네, 정말 인기가 대단한 발리 얘기였습니다.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퀴즈 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휴양지이자 신혼여행지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영양과다 알지 못하는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이 섬은 인도네시아령인데 네. 의외로 우리는 이걸 나라 이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하와이와 더불어서 신혼여행의 탑 2고
오. 땡땡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예. 아, 그리고- 두 글자구나. 네, 예. 결정적인 힌트. 네. 그 유명 호텔이나 식당에서 대리 주차 서비스를 뭐라고 해요? 아, 발렛. 발렛 파킹. 거기까지. 아, 연상이 된다. 예.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고맙습니다.